한국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그 홍콩 H지수 ELS 그 주가 연계 증권 분쟁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저희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지금 이제 9월 말까지 손실이 확정된 손실 상환 계좌 17만 건 중에서 배상 동의가 완료된 거는 14만 2천 건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9월 말 현재로 아직 한 2만 2천 개 정도의 계좌가 이제 배상 동의를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금감원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이런 거 좀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상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유형들입니까?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금액이 좀 크거나 약간 그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에서 서로 그 고객들이 조금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은 일반 투자자인데 은행 측에서 이제 전문 투자자다 이렇게 이제 그 취급해가지고 배상비를 확 깎았다 이제 이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처음에는 정기예금 같은 거라고 안내를 해서 가입했는데 만기 때 한 번 더 연장해라 그래서 연장을 했더니만은 이제 그 ELS 가입 횟수가 많다 그러면서 전문 투자자라고 그러면서 뭐 배상 비율을 축소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이라든가 또 이 가입할 때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해야만 가입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써줬는데 본인 스스로 공격형 투자형이다 이렇게 공격 투자형이라고 작성했다 그래서 이제 배상 비율을 줄였다 먼저 이런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은 은행 자율 분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서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분쟁 조정이 안 된 2만 2천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잘 정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 법원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사건들이 다 뭐 궁극적으로 2만 건이 대거 법원으로 가가지고 분쟁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금융 분쟁 조정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작동 안 된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전근대적이다 이런 비판 분바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 번 좀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는 이 홍콩 H지수 ELS 사건에서도 좀 그렇고 여기서도 보게 되게 되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입장에서의 감독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뭐 인정을 하시죠?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이 상품이 과연 은행과 같이 안전 상품을 파는 데서 팔릴 만한 상품인지 이런 것도 점검이 안 됐고 대부분 이제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금이나 이런 안전 상품들을 주로 이제 다루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상품이 팔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좀 사전에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뭐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저기 송가하단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최근에 ELS 그 분쟁 조정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해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한번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융 그 감독원 안에 금융 소비자처가 있는데 금융 소비자처가 실제로 이런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파생 상품과 팔릴 때 그 이게 적합한 은행 같은 데서 팔기에 적합한 상품인지 은행에서 팔 때 제대로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네, 상품 판매 심사라든가 뭐 미스테리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의원님 말씀 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적인 분쟁 조정이나 조사 이런 업무만 하지 사전에 그런 상품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제 이분들이 뭐 분쟁 조정이 금감원 차원에서 안 돼가지고 법원으로 갈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조사한 이런 내용 자료 같은 것들을 다 법원에 보내주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은행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는 KB 국민은행이 이제 전체 사건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홍콩 H지수 ELS 판매를 많이 했어요. 맞죠? 의원님, 제가 송구스럽지만은 이 국내에서 판매라는 부분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여한 일이 아니라 제가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건 뭐 KB 예. 국민은행에서 저희가 많이 맞습니다. 예.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체 많이 판매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설명 의무 위반만이 아니라 특히 적합성 원칙, 그러니까 이 은행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좀 많고 대부분 예금 같은 것들 안전 상품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홍콩 H지수 ELS 상품이 마치 정기예금과 비슷한 것처럼
무슨 확정 이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 배상 비율도 한 30% 정도에서 높게 책정된 건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이 돼서 보상을 하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KB 국민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배상 합의가 안 된 것만 해도 지금 1만 2천 건이나 돼요. 이게 전부 법원으로 와서는 안 되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럼 거라고 어떻게 하실 생각합니다. 생각이세요? 그럼 1만 2천 건이나 되는데 전체 지금 그 손실이 확정된 건 중에서 배상 합의가 안 된 2만 2천 건 중에 KB 국민은행께 1만 2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KB 국민은행이 그 피해도 많이 일으켰지만 배상 합의에 있어서도 아직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의원님의 지금 말씀에 좀 굉장히 우려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전체 저희가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은 전체 보상률이 88%까지 올라온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근데 한 은행하고의 지금 분쟁이 1만 2천 건이나 되고 그게 전부 법원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해요. 예, 조금 더 자율적인 배상 합의에 나서고 금감원이 분쟁조정 기준 같은 걸 제시하는 쪽으로 좀 따라가지고 배상 합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우려 사항들을요, 제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 그룹 담당 임원한테 제가 직접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래 의원님 누구? 의사진행 1번 의사진행.